큰형이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가족의 기둥이었던 형이,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착했던 형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에서는 단순한 훈련 중 사고라고만 설명했고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웠지만 나라를 지키다 사고를 당한 형을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형의 손을 잡고 깨어나기를 기도했죠.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형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강한 척하며 가족을 지탱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던 중 어느 날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형의 동료였다고 했는데 얼굴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했죠. 그가 털어놓은 그날의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라 형이 국방부 내부의 심각한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당한 보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은 국방부 장관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부정부패의 현장을 목격했고 양심에 따라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자 장관과 그의 측근들은 형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죠. 심부름은 물론이고 인격적인 모독까지 당하면서도 형은 묵묵히 견뎌냈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형의 정의감을 짓밟고 나라를 지키려던 군인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린 사람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마음먹었죠.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동시에 형이 하지 못한 일을 제가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그해 저는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형과 같은 길을 걸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였죠.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저희 결의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형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군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형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과연 형의 원수를 갚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초만 시간 내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집 뒤뜰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형과 함께 그 작은 마당에서 축구공을 차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형은 언제나 동생을 배려하며 공을 넘겨주었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두 형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났는데 할머니는 두 손자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동생아,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형의 말은 주인공의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형은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동생이 오면 책을 덮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죠. 성적도 우수했지만 무엇보다 인품이 뛰어난 형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모두 형을 칭찬했고 주인공은 그런 형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형은 학급 반장을 도맡아 했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형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형은 밤늦게까지 공부했지만 주인공이 숙제로 어려워하면 언제든 도와주었죠. 때로는 형이 너무 완벽해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형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해하셨고 특히 형의 효심과 동생 사랑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형이 군대에 입대한다고 했을 때 주인공은 섭섭함과 동시에 막연한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형이 군인이 된다는 것이 왠지 멋져 보였거든요. 입대 전날 밤, 형은 주인공과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름 밤 공기가 시원하게 스며들었고 두 형제는 오랫동안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죠. 형은 군대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했고 제대 후에는 공무원이 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보내온 형의 편지는 언제나 희망적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생활, 자대 배치 후의 일상, 그리고 동료들과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편지 가득 담겨 있었죠. 국방부 장관의 운전병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가족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군인이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형은 편지에서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니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의 편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지만
점차 무언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군대 생활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주인공은 형을 격려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형의 고민은 단순한 군대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편지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들이 암시되어 있었고, 형이 성격상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죠. 형이 알게 된 것은 국방부 내부의 심각한 비리였습니다. 장관과 그 측근들이 저지르고 있는 부정부패의 실체를 목격한 형은 깊은 고민에 빠졌죠. 양심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던 형은 결국 내부 고발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강했고 잘못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가르쳐 주신 대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형의 용기 있는 선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그의 가족들은 형을 눈엣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고 각종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시작되었죠. 형은 이런 상황을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혼자 견뎌냈습니다. 그의 편지는 점점 짧아졌고 마침내 소식이 끊겼습니다. 주인공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형이 바쁜 업무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자국 소리가 주인공의 심장박동과 겹쳐졌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탓에 숨이 가빠왔지만 중환자실 앞에 서자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았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형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훈련 중 사고라고 설명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엔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형의 모습은 주인공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있었죠. 의사는 뇌사 상태라고 했지만 주인공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형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고 계셨고 주인공은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상해. 형이 이렇게 될 리가 없어. 며칠 동안 병원에서 지내면서 주인공은 형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서 형이 마지막 몇 개월 동안 겪었던 고초를 알 수 있었죠. 국방부 장관 가족들의 무리한 요구와 괴롭힘, 그리고 형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엄청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주인공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동시에 형에 대한 미안함도 깊어졌습니다. 형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던 중 주인공은 형이 숨겨둔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국방부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모아둔 증거자료들이었죠. 예산 유용, 인사비리, 각종 특혜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부정부패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형이 얼마나 신중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이 일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형이 왜 그토록 힘들어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자료를 읽어가며 주인공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형의 정의감에 대한 존경심,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형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의 가족들이 형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주인공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형을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취급했고 개인적인 용무까지 강요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주인공은 수상한 사람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형의 병실 주변을 배회하거나 의료진에게 무언가를 묻는 모습들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문병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일반적인 문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형의 상태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주인공이 형을 지키고 있을 때 한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이라고 소개하며 형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에 대해 물어보았죠.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주인공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그 순간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밤을 지샜고 주인공은 형이 남긴 자료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자료들 속에는 형의 절망과 분노,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주인공은 형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형의 뜻을 이어받아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형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진들도 형의 상태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단순한 훈련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고 특히 정신적 충격의 흔적이 심각했죠.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을 이런 상태로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복수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주인공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입대 통지서를 받아든 주인공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오자 마음이 복잡했죠. 할머니는 주인공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셨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형에 이어 또 다른 손자를 군대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지 주인공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고 형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되는 하루 일과 혹독한 체력 단련, 그리고 선임들의 가혹한 지도가 이어졌죠. 하지만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형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졌거든요. 동기들이 힘들어할 때 주인공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주인공은 의도적으로 국방부로 지원했습니다. 형과 같은 길을 걸으려는 것이었죠. 다행히 주인공의 성실한 훈련소 생활과 우수한 성적이 인정받아 국방부 배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형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한 첫날, 주인공은 형이 근무했던 그 건물, 그 복도를 걸으며 형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하지만 주인공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복수가 아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인공이 국방부 장관의 새로운 운전병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이었죠. 형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주인공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형이 목격했던 비리의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장관님의 신뢰를 받는 중요한 자리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해. 장관의 당부를 들으며 주인공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군인의 모습을 보이되 속으로는 형이 남긴 숙제를 완성하겠다고 말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처음 만난 순간 주인공은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형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운전병으로서의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일정 관리, 각종 심부름, 그리고 때로는 사적인 용무까지 처리해야 했죠. 주인공은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형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동시에 형이 수집했던 정보들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의 가족들과의 첫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공을 마치 하인처럼 대했고 각종 개인적인 심부름을 당연하다는 듯이 시켰죠. 아들의 과외 픽업, 부인의 쇼핑 동행, 심지어는 애완동물 병원 동행까지 요구했습니다.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형과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갔죠. 형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다면 주인공은 더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동료들을 파악하고 조금씩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주인공의 성실함과 능력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도 주인공을 신뢰하게 되었고 더 중요한 업무들을 맡기기 시작했죠. 이는 곧 더 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주인공은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형이 수집하지 못했던 추가 증거들을 모아나갔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이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이 상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는 주인공에게 있어 단순한 영예가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고 동시에 형의 복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표창장을 받으며 형에게 약속했습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며칠 후 주인공은 본격적으로 형이 남긴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관사의 작은 방에서 형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과 복사해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죠. 형이 얼마나 세심하게 증거를 수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 조작, 특혜 인사, 후방 공급업체와의 유착 등 국방부 전반에 걸친 비리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형의 자료에 자신이 새롭게 확인한 정보들을 추가해 나갔습니다. 장관의 운전병이라는 위치 덕분에 접근할 수 있었던 기밀 문서들, 우연히 엿들은 전화통화 내용들, 그리고 장관 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상까지 모든 것이 퍼즐의 조각이 되어 맞춰지고 있었죠. 특히 장관의 아들이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조작된 신체 검사 결과나 부인이 국방부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다닌 기록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립된 상황에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기 때문이었죠. 주인공은 신뢰할 만한 동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접근한 것은 같은 부대의 박상병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의감이 강한 그였기에 주인공의 뜻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형, 혹시 이상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꺼낸 주인공의 말에 박상병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국방부 내부의 여러 모순들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병은 주인공의 형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억울함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주인공은 또 다른 동료인 김일병과도 접촉했습니다. 그는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각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주인공의 진정성을 느낀 후 조심스럽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규모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움직임은 이미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장관의 최측근인 이중령이 주인공의 행동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죠. 이중령은 형의 사건 당시에도 관련되어 있었고 혹시 주인공이 형의 뒤를 이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주인공을 은밀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인공이 관사로 돌아가는 길에 낯선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연속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자 확신하게 되었죠.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인공은 이런 상황을 동료들에게 알렸고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감시가 강화될수록 주인공은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모범 군인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이중 생활을 계속했죠. 장관과의 독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깊은 신뢰를 얻어야 했고 그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인공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인정받았습니다. 장관의 복잡한 일정을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각종 돌발 상황도 기민하게 처리했죠. 심지어 장관의 가족들도 주인공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뢰는 주인공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형을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칭찬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형의 상태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에 누워 있었고 의료진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죠. 주인공은 매주 면회를 갖고 형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형이 깨어나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말입니다. 이 중령의 감시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주인공의 전화를 도청하려 하고 개인 물품을 몰래 뒤지기도 했죠. 하지만 주인공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들은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조급함을 이용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장관이 주인공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제안한 것이었죠. 주인공의 뛰어난 업무 능력에 감명받은 장관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것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서는 순간 주인공의 심장박동이 빨라졌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자리한 거대한 책상 뒤로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만 주인공에게는 그 미소가 형을 괴롭혔던 바로 그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감정을 억누르고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자네가 요즘 소문이 자자한 모범 운전병이군. 장관의 말에 주인공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칭찬을 받는 부하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형의 파일이 담긴 서류 봉투는 이미 책상 서랍 안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관과의 대화가 적절한 시점에 이르면 그것을 꺼낼 계획이었습니다. 장관은 주인공의 성실함과 능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도 당연하다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주인공은 그런 말들이 모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형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장관님,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장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스며들었죠. 주인공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관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재영이 생전에 수집했던 자료들입니다. 서류 봉투에서 나온 문서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놓으면서 주인공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예산 유용 내역서, 특혜 인사 관련 메모, 업체와의 유착 증빙 자료들이 장관의 눈앞에 펼쳐졌죠. 장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형이 이런 것들을. 장관이 중얼거리는 사이 주인공은 계속해서 자료들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형이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추가로 확인한 사실들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죠. 장관의 아들 군 면제 조작건, 부인의 해외여행 공금 사용건, 그리고 각종 특혜 시설 이용 내역까지 빠짐없이 제시했습니다. 장관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장관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긴 침묵을 유지했죠. 주인공은 그런 장관을 조용히 지켜보며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형은 이 모든 것을 공개하려다가 죽었습니다. 주인공의 말에 장관이 급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죠. 하지만 주인공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형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자네가 무엇을 원하는 건가? 장관의 질문에 주인공은 이미 준비해둔 답을 했습니다. 자신은 형처럼 은밀하게 내부 고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말했죠. 이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장관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이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인공과 장관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 같았죠. 이 중령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역력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장관님, 이 자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 중령의 말에 주인공은 오히려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주인공은 이 중령에게도 그가 형을 괴롭히는데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이미 소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미리 준비해둔 계획에 따라 박상병과 김일병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인공이 장관과 독대하는 동안 관련 자료들을 언론사에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주인공이 조용히 말하자 장관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주인공은 형이 못다 한 일을 자신이 완성했다고 선언했죠. 진실은 이미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관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여러 명의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국정감사실과 군사경찰대에서 파견된 합동수사팀이었죠. 주인공이 미리 제보한 내용과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긴급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장관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고 이 중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팀장의 말에 장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증거 자료들이 그의 모든 변명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죠. 주인공은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형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후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고 저녁에는 특별보도까지 편성되었죠. 국방부 대규모 비리 폭로, 국방부 장관 긴급 수사 같은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사를 장식했습니다. 주인공은 부대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시청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상병과 김일병은 주인공에게 다가와 조용히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주인공의 용기에 감명받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주인공의 마음은 홀가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직 형은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고 진짜 책임자들이 모두 처벌받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국방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검찰에서는 장관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죠. 이 중령을 비롯한 여러 고위 간부들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국방부 내부에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예고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원했던 결과가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장관과 연결된 세력들은 주인공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죠. 군 내부에서는 주인공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익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은 이런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이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장관 가족들의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고 관련된 업체들과의 유착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특히 형의 죽음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형이 받았던 가혹행위의 실상과 그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중령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관여를 부인했지만 형의 동료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을 괴롭혔던 구체적인 방법들, 정신적 압박을 가했던 과정들이 하나씩 폭로되었죠. 주인공은 이런 증언들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인공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격려를 보내왔죠. 특히 군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분노했던 일반 국민들은 주인공을 영웅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형의 뜻을 이어받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겼죠. 수사팀에서는 주인공에게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인공은 기꺼이 응했고 형이 수집했던 모든 자료들과 자신이 추가로 확인한 사실들을 상세히 진술했죠. 검찰에서는 주인공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법정에서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주인공의 신변 보호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복을 우려한 것이었죠. 주인공은 이런 배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 보호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으니까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의 상태에 변화가 생겼다는 병원의 연락이었죠.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중환자실에서 형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형의 억울함이 풀리고 있다는 것을,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모니터에서 규칙적이던 신호음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이 형의 손을 잡고 있던 순간이었죠.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형의 상태를 확인했고 곧이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뇌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의식을 잃고 있던 형에게 마침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형, 나야. 들려? 주인공의 간절한 목소리에 형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료진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할머니는 형의 다른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회복 과정을 거쳐 형은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주인공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형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사퇴, 비리 수사의 진행 상황, 그리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형의 눈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감동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가 동생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죠. 하지만 동시에 동생이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드러냈습니다. 형다운 반응이었습니다. 미안해, 동생아.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형의 사과에 주인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다고, 형이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 미안하다고 말했죠.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두 손자를 바라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형의 회복 소식은 곧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비리를 폭로하다 의문사 위기에 처했던 군인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뉴스가 대서특필되었죠. 시민들은 형의 회복을 기뻐했고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형과 주인공 두 형제의 이야기는 정의를 실현한 감동적인 사례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에서는 형에게도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이 직접 목격했던 비리의 현장과 자신이 당했던 가혹행위에 대해 증언해달라는 것이었죠. 의료진은 형의 상태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했고 형도 기꺼이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과정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의 선형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는지, 이 중령이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는지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했죠. 특히 내부 고발 이후 받았던 보복의 과정들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형의 증언은 피고인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국방부 장관과 이 중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죄상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비리를 넘어서 인권 침해와 직권 남용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했죠. 특히 형에 대한 가혹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했지만 워낙 명확한 증거들이 많아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형과 주인공의 용기 있는 행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군 내부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졌죠. 국방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형제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형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회복되었습니다. 물리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호전되었죠. 주인공은 형의 회복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형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기적 같았으니까요. 재판의 결과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 중령과 다른 관련자들도 각각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죠.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비리 척결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형과 주인공이 목표했던 정의의 실현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형이 조용히 중얼거리는 말에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마침내 끝났고 그들이 원했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죠. 하지만 이 경험은 두 형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녁을 앞둔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복수와 분노로 가득한 전쟁터 같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하나의 추억이 된 공간이었죠. 형과 함께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상병과 김일병은 주인공의 저녁을 아쉬워했습니다. 함께 정의를 실현했던 동지였기에 헤어짐이 더욱 아쉬웠죠. 하지만 그들도 주인공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몫을 다했으니까요. 그들은 앞으로도 군에 남아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형은 이미 몇 주 전에 전역했습니다. 의료진의 완전한 회복 판정을 받은 후 정상적인 전역 절차를 밟았죠. 사회에 복귀한 형은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돕고 싶다는 것이 형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자가 모두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걱정과 고통 속에서 지내셨던 분이었기에 이제야 마음 놓고 웃으실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는 두 손자를 번갈아 보시며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냈다는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주인공은 전역 후 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법과 정의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기 때문이었죠. 법학을 공부해서 장차 검사나 변호사가 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도 동생의 선택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따금 언론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거나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제안들이었죠. 하지만 형과 주인공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화제가 되는 것보다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국방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내부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인권보호 시스템을 구축했죠. 형과 주인공의 이름을 딴 정의실현상도 제정되어 매년 용기 있는 군인들을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두 형제의 행동이 제도적 변화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어느 봄날 형과 주인공은 오랜만에 할머니 집 뒤뜰에서 축구공을 찼습니다. 어릴 적처럼 서로에게 공을 넘겨주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끈끈한 동지애가 형제에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지? 형의 질문에 주인공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형을 생각하면 용기가 났다고 말했죠. 형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둘러앉아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인공의 대학 진학 준비, 형의 시민단체 활동, 할머니의 텃밭 가꾸기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죠.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주인공은 법학과 학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군 인권보호 분야에서 인정받는 활동가가 되었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용기와 정의에 대한 교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착하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옳은 일을 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우셨죠. 비록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진 두 손자를 보며 할머니는 안심하셨습니다. 주인공은 가끔 그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결국 정의와 사랑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죠. 형을 잃을 뻔했던 아픔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고통보다 미래의 희망을 더 크게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우트로 이렇게 해서 형과 저의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정의와 용서로 끝을 맺었죠. 형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았던 악인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협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때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도 있었고 가족을 걱정시킬까 봐 속으로만 삼켜야 했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많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악은 반드시 응징받게 되어 있죠. 형이 혼자서는 이루지 못했던 일도 함께 힘을 합치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형은 군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힘쓰고 있죠. 저 역시 법학을 공부하며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불의에 맞서는 것이 두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불의한 일을 목격하신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용기라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용기가 모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살면 하늘이 다 본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형의 선량함과 정의감, 그리고 우리 가족의 눈물과 기도가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형과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힘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를 용기 있게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